세금이라는 게 낼 수밖에 없는 거지만 되게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여기서 다 말씀드리려면 24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이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이나 과세를 일절 안 합니다. 저는 이 투자보다 이게 더 어렵네요.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설문을 좀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 게스트분들이 전체적으로 연령이 좀 높다. 두 번째는 이제 너무 남자분들 일색이다. 그리고 너무 투자 관련 얘기만 너무 많이 하신다. 이런 조건들을 복수로 다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봤고요. 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급하게 벼락치기 하지 않기 위해서 세무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지연, 이혜주 세무 전문가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먼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WM 컨설팅 센터 김지연 선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WM 컨설팅 센터 이혜주 선임입니다. 네, 저는 우선 쩐설의 오건영 애청자로서 드디어. 애청자. 멘트 드디어 좋습니다. 뭐가 네.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멘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제가 먼저 예습을 좀 하고 왔는데 네, 요즘 이런 장을 투자에도 사계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장을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걸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에서 세금을 줄이는 게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세무 전문가분들을 모셨으니까 연금이든 투자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가장 좋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리려면 24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절세 상품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 중에서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어떤 게 절세 상품이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절세 상품은 크게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 시작하자마자 벌써 머리가 아픈데요. 이게 무슨 소리죠? 네네. 사실 저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연말마다. 근데 사실 정말 항상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그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건 소득에서 차감을 해준다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차감이 되는 건데 결국 차감되는 부분이 다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세요. 그럼 제가 요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소득세법은 이제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6에서 45%만큼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소득 구간이라는 게 세법상 용어로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내 과표가 1,2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세율은 6%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좀 고소득자여가지고 막 10억이 넘어가요. 10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5%만큼 이제 세율을 부과가 되게 되는데요. 이 과표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가 사용됩니다. 만약에 제가 한 근로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정도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연말정산 때 이제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을 받게 되죠. 그럼 결국 3,850만 원만큼이 저희한테는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이제 소득공제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라는 거는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액을 줄여주는 게 세액공제의 역할입니다. 과세표준까지는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근데 제 소득 구간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걸로는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세액공제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소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소득공제가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세부담은 많이 줄일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거를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세율 구간이 좀 넘었다. 그래서 요 구간을 까착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15%에서 24%로 세율이 바뀐다라고 하면 소득공제를 얼른 눌러가지고 밀어내서 세율을 낮추는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다 했는데 또 할 거 없나 했을 때는 15%라든지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게 좋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상품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절세 상품은 크게 4가지를 아시면 되는데요. ISA, IRP, 주택 청약, 코스닥 벤처 투자입니다.
제가 ISA나 IRP 청약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코스닥 벤처 투자? 이건 조금 낯선데 혹시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금의 10%만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최대 한도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은 투자금을 3년은 최소한 유지를 해주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청약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요새 아파트 분양 때문에 불입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한 20만 원, 연간으로 이제 환산했을 때는 연 240만 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4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세요. 본인이 대상이 된다면 이건 꼭 신청해가지고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만약에 일반 청약 통장에서 이걸로 갈아타실 수가 있는데 그때 전환 해지라는 걸 하게 되세요. 한번 해지를 하고 넘어가는 네, 건가요? 그래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시는데 네. 그 경우에도 앞서 불입하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다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투자보다 이게 더 어렵네요. 저는 이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걸 가입하기 위해 해지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부에서 정한 청년의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요, 이 상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저 일반 청약저축하고 좀 엣지 있게 다른 게 있나요? 첫 번째로는 이율이 1.5%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세제 혜택인데 이자 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대상이 안 되시죠? 물론 안 되죠. 참 슬픈 일이네요. 네,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벤처펀드와 청약은 모두 소득공제 상품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액공제 상품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IRP가 세액공제 상품이죠? 이 IRP 통장에 700만 원을 불입하셨을 때 15% 공제를 받으면 10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00만 원이 이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 15%가 공제율인데요. 이 금액과 공제율은 그 개인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다음에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시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그러면 단순히 세액공제 외에도 또 다른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불입을 하게 되면 이 계좌 안에 나의 돈이 열심히 쌓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IRP 여러 상품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네네. 요걸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 수익이 나요. 네. 요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과세를 일절 안 합니다. 네, 일절 안 하고 언제 하냐 그러면 요 IRP 계좌에서 내가 돈을 뺄 때, 뺄 때, 인출할 때. 인출할 때. 네. 인출을 내가 연금의 방식으로 하냐 아니면 연금 외의 방식으로 중도 해지 처리를 해서 일시금을 가져가냐, 네. 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연금의 방식과 연금 이외의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될까요? 네, 연금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기간을 한 10년 정도 정해가지고 매달 같은 연금의 형식으로 나눠서 따박따박에 받고, 나눠서 맞으세요. 받을래? 아니면 맞으세요. 한 방에 받을래? 한 방에 이 싹 얘기인가요? 끌어가지고 받고, 네. 요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럼 연금의 방식으로 받을 때에는 이제 받는 사람의 나이가 중요해져요. 만약에 본인이 만 70이 안 됐다라고 하면요, 5%. 그리고 만 80이 안 됐다. 그러면 4%. 만 80이 넘었어요. 만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3%만큼 세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주 저율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고령일 때 받을 때 세율 혜택이 더 많은 거네요. 네, 맞으세요. 이게 이제 듣고 보니까 굉장히 IRP가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아까 네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게 이제 ISA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직전 3개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셨으면은 가입이 안 되세요. 그다음에 저는 이 상품을 좀 소개를 할 때 장바구니 같은 상품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이 ISA라는 장바구니에 내가 원하는 예적금, 펀드, ETF, ELS 이런 상품들을 골라서 이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있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운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잖아요. 네, 순이익이 날 텐데 서민형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 외 일반형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서 수익이 나시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9% 저율로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 가실 수가 있어요. 제 표정이 왜 이런지 느낌이 오시죠?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일단 여쭤보고 지금 싶은 거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단어가 서민형, 일반형이 나오고 서민형과 일반형은 뭐가 다르냐?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 금액으로 하면 3,800만 원 이하이시면 서민형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거보다 이하인 경우가 서민형이고 그걸 넘으면 일반형이다. 그렇게 해서 그럼 두 개가 가입 대상이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ISA 계좌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장바구니잖아요. 이 장바구니 안에 여러 개의 상품이 있는데 다 플러스 나는 애도 있고 마이너스 나는 애도 있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계산해 봤더니 플러스가 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200만 원이면 일반형에서 200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걸 넘어갔었을 때는 소득세율 뭐 15%든 24%든 그런 거 상관없이 9%로 세금을 따로 때린다, 분리해서 때린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물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 5% 가까이 오른다라고 치면 예금 금리가 너무 낮으면 별론데, 근데 이제 세금을 생각해 보면 세율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 20%, 막 25%, 막 45% 이렇게 만약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된다면 이렇게 절세를 한다라면은 저축의 매력도 어느 정도는 좀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냥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 네, 이런 걸 오늘 배운 것 같고요. 사실 시장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투자 수익 올리기 너무 힘든데 우리가 조금 정직하게 공부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금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지연, 그다음에 이혜주 세무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